수업 시작해 봅시다. 아이니 잘 들리죠? 네. 네, 좋아요. 질문 있을 때는 분석고 푸시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마플특강 7번째 있는 공통분과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목표는 여기 이거 풀고 나서 뒤에 부등식 단원까지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단어나 이런 게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없어서 어떻게 푸는지만 보고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공통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근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근이라는 거는 주어진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우리가 근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근이 주어지면 별아 뭐해? 그렇지. 대입하자라고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이 주어지면 대입하자. 대입해서 주어진 방정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제목부터 잠깐 해석할게요. 부정 방정식은 부정이라는 거는 뭐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하지 못해요. 정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부정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부정 방정식은 어떤 모양을 띠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공통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아래쪽에 있으니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2개 이상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게 공통이라는 얘기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가 그 근을 우리는 공통근, 공통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통근을 구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사실은 각각 푼 다음에 겹치는 걸 찾아주면 되죠. 그죠? 공통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까 근이 주어지면 대입하자 그랬죠? 그래서 그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서 찾아주는 방법.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말을 외운다기보다는 풀이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 한번 볼게요.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공통근? 그러면 양쪽에 똑같은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각각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왜? 회를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봤더니 얘는 3 곱하기 1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x-3, x 플러스 1는 0을 만족하는 해를 찾으면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를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뭐 지금까지 풀어오던 인수분해에 비하면 엄청 기본이잖아요. 그치? 두 번째 거도 봅시다. 두 번째 거도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x-3, x 플러스 2는 0을 만족하는 x를 찾으면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2개의 2차 방정식의 해를 각각 구해봤더니 똑같이 들어있는 근, 그게 공통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들어있는 근이 누구니 봤더니 x는 3이야.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공통근은 x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각각의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각각 인수분해에서 해를 찾은 다음에 공통근을 찾자. 요거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면 자, 공통근이 만약에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조금 안 되는 형태야. 예를 들어서 미지수가 하나 더 끼어 있거나 A나 B 이렇게 끼어 있으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의 공통근이 어떤 값일 거야. 알파, 뭐 알파로 두거나 베타로 두거나 A로 두거나 상관없어요. 알파일 거야 라고 하고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근이니까 주어진 2차 방정식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게 공통근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에다가 대입하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빼기 3은 제로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6은 제로라는 식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알파는 위의 식도 만족하고 밑의 식도 만족하니까 이거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기본적으로 는영, 는영이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고 세워도 되겠죠. 는 0과 같으니까. 그 말은 위의 식에서 아래 식 같다? 즉 빼도 괜찮겠다. 빼봅시다. 위에서 아래로
빼볼게요. 그러면 알파 제곱은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알파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뺄 거니까 플러스 알파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 마이너스 3 마마 6이니까 더하기 3은 우변 0을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알파는 3이야. 오, 우리 아까 찾았던 공통분 그대로 나왔네요. 그죠? 해가 된다라고 하니까 주어진 방정식이 성립해야 돼. 그래서 대입해서 찾아줄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지금은 알파 제곱이 똑같아서 한번 빼봤는데 이번에는 그거 남기고 싶어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알파 값은 2개가 존재하죠. 그죠? 그러면 근이 2개가 다 나오도록 우리가 알파 제곱은 그대로 두자고. 그러면 상수항이 같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수항이 같도록 만들려면 위의 식에다가 2배를 하면 되겠죠. 연립 방정식 풀듯이.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2배를 하면 2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이 되겠고 아래식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6은 0 식을 다시 한번 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식으로 한번 빼보자. 그러면 알파 제곱, 자 마이너스 4알파에 마이너스 알파니까 플러스 알파. 그래서 마이너스 3알파는 제로 이렇게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네요. 인수분해가 알파로 묶어냈을 때 알파 빼기 3는 0이니까 이때는 알파는 0 또는 알파는 3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풀었던 내용은 첫 번째 풀었던 이 녀석은 우리가 이미 알파는 3이라는 x값이 공통근이라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공통근이에요. 바로 답을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봐봐요. 알파 값이 2개가 나왔거든. 그러면 0, 3 둘 다 만족하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잖아.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알파가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알파가 0이면 첫 번째 방정식 요거 만족시키나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알파에다가 0, 즉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제곱 빼기 2 곱하기 0은 다 0이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3, 우변은 0이니까 성립하지 않죠. 알파는 0은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주어진 방정식이 참이 되지 않으니까. 근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두 번째, 3이라는 녀석은 근이 되니 우리 아까 알듯이 얘는 됐네요. 그래서 공통근은 3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야. 인수분해를 해서 각각 해를 구한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걸 구한다. 두 번째는 알파라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근이니까 대입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두 식도 첫 번째 식은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깔끔하게 되는 식이고 두 번째 거는 3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한번 하는 거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3차 방정식은 공식이 따로 없으니까 인수 찾기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쵸? 그런데 공통근이 존재하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힌트를 앞쪽 식에서 얻어와도 괜찮겠다. 야. 자, 앞쪽 식 인수분해부터 해볼게요. 2, 1, 마뿔 하면 x-2, x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때 해는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통근은 이 둘 중에 하나겠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2라는 거가 두 번째 3차 방정식의 근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럼 근이면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2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8 더하기 8 빼기 10 빼기 6 어때요? 16 빼기 10 빼기 6이니까 는 0 성립하죠. 그래서 여기에 근이 하나가 x는 2다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3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해가 3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해는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x는 2를 해를 가지면 이 3차식은 x-2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 정리였죠. 그래서 주어진 3차식을 x-2 1차식으로 한번 나눠보자. 그 몫이 나머지 인수분의 덩어리가 되겠죠. 따라서 조립제법 쓸게요. 계수 1, 2, 마 5, 마 6, 그리고 x-2로 나눌 거니까 2를 쓰면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나머지가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세워보면 좌변의 식은 x-2에다가 몫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개수가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렇게 좌변의 인수분해 될 거고 는 0을 만족하는 x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 식이 3 곱하기 1에 또 플러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x-2,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해가 쉽게 구해지죠.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구해 놓았던 2차 방정식에서 해를 봤더니 x는 2,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3차 방정식 풀었더니 해가 2, 마이너스 1은 공통으로 있네요. 그래서 공통근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는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해오던 이런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인수분해가 이제 공통근 쓸 때 그대로 나오니까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겠다. 그죠? 두 번째는요. 이거는 1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알파, 공통근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알파라고 두고 해니까 주어진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 대입해도 성립한다. 이 성질을 이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 대입한 게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2는 0.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에 대입한 게 밑에 식이 되겠죠. 얘네 둘을 연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거 지금 차수가 다르니까 이거 그대로를 어떤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빼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식처럼 상수항만 제거해서 알파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풀어줘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 뭐겠어? 또 인수분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에 대한 얘 같은 경우는 알파에 대한 3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리고 인수분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괜찮죠? 그러면 아까 공통근이 알파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막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알파 값이 2개가 나왔거든? 그런데 이게 전부 공통근은 아니었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게 처음에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되는지 둘 다 만족하는 해가 되는지를 검사를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알파가 인수분해가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돼서 는 0이니까 해가 3개가 존재하는데 그 알파가 처음에 주어진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값인지를 검사를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0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봐서 둘 다 는 0이 성립하면 공통근이 되는 거고 어느 하나라도 는 0이 나오지 않으면 공통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인수분해 열심히 했으니까 각각을 인수분해해서 공통으로 나오는 거 찾는 거 이거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개념이 큰 제목에서 봤던 부정 방정식입니다. 부정이라는 거는 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뭘 잘못했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정할 수 없다.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수와 미지수는 같대요.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던 거죠. 1차 방정식은 해가 하나. 일반적으로 물론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가 하나.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 3차 방정식은 해가 3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방정식의 수가 미지수의 수보다 작을 때는 해가 무수히 많아서 그 근을 정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어떤 상황에서 해가 있고 없고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정할 수 없다. 그 근을 정할 수 없다 말은 하나로 정해질지.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그게 하나로 정해질지 해가 무수히 많을지 해가 없을지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1차 방정식이라고 항상 해가 하나냐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근이 뭔지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것을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입니다. 그래서 그 유형 두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유형은 부정 방정식, 뭔가 해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동그라미 칠게요. 정수 조건이 있는 거. 정수라는 게 이 유형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정수.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정수 조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수 조건. 여기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그러면 우리가 수체계에서 요 왼쪽에다 쓸게요. 제일 큰 수체계가 얼마 전에 배웠던 복소수죠. 그럼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나눠져 있고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져 있어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유형은 정수가 된다.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 방정식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수 조건, 이 녀석이에요. 그러면 정수 조건은 뭐 좀 이따 문제 푼다라고 했지만 어떤 곱하기를 나타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때 쓸게요. 정수 숫자 7이라는 거를 곱하기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런데 이렇게 뭐 엄청 나타낼 수 있죠, 그죠? 14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2분의 1은 지금 정수는 아니죠. 그래서 정수 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숫자가 곱하기로 나타냈을 때, 특히 정수의 곱하기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되겠니? 이걸 이용하는 게 정수 조건이 있는 부등식, 아니 방정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7을 정수의 곱하기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하면 몇 가지가 안 생기지. 어떤 게 있어? 1 곱하기 7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이 있을 수도 있죠. 정수의 곱으로만 나타낸다라고 하면. 물론 이 순서를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구성 요소는 1, 7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정수만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몇 가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걸 이용해보자라는 얘기고요. 괜찮지?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이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해를 구했을 때, 방정식의 해를 구했을 때 그것이 실수여야 해요. 그러면 허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때 사용하는 거는 방정식의 실근 조건이 되겠어요. 왜? 미지수를 찾으면 실수가 돼야 되니까 방정식은 는 0이 되겠고 그 실근 조건을 이용하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포인트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첫 번째 보기 3번 주어진 x, y 각각의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y 값을 구하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이 녀석이라고요. 정수 표시해 두세요. 정수. 문제 해석할 때 이런 것들을 표시해 두는 게 여러분들 실력이 쭉쭉쭉 올라가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을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그동안 인수분해 열심히 배웠으니까 정수 조건이 있으면 항상 인수분해를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두 식을 보면 x가 공통인수죠. 그래서 x를 묶어봤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첫 번째는 y,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목표가 x 또는 y 빼기 1을 공통인수로 묶어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주면 되겠고, 두 번째를 봤더니 남은 애들이 얘네들이죠. 마이너스 y 플러스 1. 그러면 앞에 y 빼기 1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y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묶이겠죠. 그래서 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고 봤더니 y 빼기 1이 똑같은 덩어리니까 이걸 묶어낸다고 생각하면 y 빼기 1로 묶었을 때 앞에는 x,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네요. 그래서 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가 이제 x가 먼저 있으면 좀 편하니까 순서를 바꿔서 x 빼기 1, y 빼기 1은 2라고 했는데 아까 문제에서 x, y는 정수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정수 x에서 1을 뺀다 하더라도 얘는 정수야. y 정수니까 거기서 1을 뺀다 하더라도 얘는 정수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좌변은 정수 곱하기 정수 꼴인데 그게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인데 2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1 곱하기 2 있겠죠? 바꿔서 2 곱하기 1 있겠죠?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도 있겠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겠어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다. 생각보다 조금 귀찮지만 무수히 많은 것보다는 이 정도는 양호하죠. 그죠? 그럼 누가 앞에 있는 x-1이 뒤에 있는 y-1이 각각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다. 그때 x, y를 찾아주면 되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표를 아래쪽처럼 그리면 되니까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x-1, 두 번째 y-1이 우리 써놨던 것처럼 1 곱하기 2일 때, 2 곱하기 1일 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겠어요. 그때 x, y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x는 얼마고 y는 얼마고 이걸 정리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x-1이 1이 되려면 x는 2가 되면 되겠고 y-1이 2가 되려면 y는 3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 해는 순서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3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이번에는 x-1이 2다. 그럼 x가 이제 3이고 y-1이 1이니까 y가 2다. 이거 뒤집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의 해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3,2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세 번째는 x-1이 -1이니까 x는 0, y-1이 -2니까 y는 -1. 순서상 나타내면 0, -1. 그 다음에 뒤집으면 되겠죠, 그죠?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1, 0, 해는 -1, 0 이렇게 네 가지의 해를 나타낼 수 있겠다. 지금 정수 조건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서 정수의 곱으로만 나타낼 수 있구나. 그래서 개수가 확 줄어드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수 조건이 있는 경우는 인수분해해서 정수의 곱으로 나타내보자 입니다. 자, 아래쪽에 포커스는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숫자 다룰 때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전부 실수 조건들이 있어요. 실수 조건들이 있을 때 첫 번째,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그 알맹이가 0이여야 한다야. 만약에 둘 중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제곱하면 양수가 나오겠죠. 그죠? 양수가 나오면 더했을 때 0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모두 0이어야 해.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가면 이거 다시 한번 배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두 번째, AB가 또 실수일 때 이번에는 절대값을 각각 더하면 0이다라는 얘기와 뭐가 같냐면 절대값은 음수든 양수든 0이든 전부 플러스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절대값 A든 절대값 B든 둘 중 어느 하나가 양수 또는 음수를 가지게 되면 이거 절대값이면 전부 플러스 값으로 튀어나오겠죠? 그거 더하면 는 0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모두 0이어야 해. 똑같은 얘기가 결론이 되겠어요. 그다음 세 번째, 이거는 우리 복소수 다룰 때 했었죠, 그죠? a 더하기 bi가 0이어야 해 라고 하면 0은 이 녀석은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허수 부분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i는 허수니까, 그지? 그래서 그 허수 부분 b는 0이어야 해요. 그럼 이게 뿅 날아가면 이제 좌변은 A, 우변은 0인데 이게 만족해야 되니까 A는 0이야. 즉 A와 B는 모두 0이야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A, B가 모두 0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다다르는 식들인데 이게 전제 조건이 전부 A, B가 실수일 때만 그렇다고요. 만약에 이게 허수 범위까지 넘어가면 이게 안 되겠죠, 그죠? 괜찮죠? 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보기 4번 한번 가봅시다. 보기 4번은 이제 식을 봤더니 아까처럼 x, y의 1차 형태가 아니라 2차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풀이 방법을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요.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으니까 이거 완전 제곱으로 고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필요한 애들끼리. 그럼 x 먼저. x제곱 빼기 6x 쓰고요. 그 다음에 y제곱 빼기 8y 쓰고요. 더하기 25는 0. 순서만 바꿨습니다. 자, 이거 완전적으로 고쳐보겠습니다. 고치는 방법은 1차의 개수 절반을 쓰자라고 했어요. 그럼 x부터 보면 1차 개수가 마이너스 6이니까 그거 절반은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것의 제곱. 그럼 상수항 보정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9가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9를 해줘야겠고요. 두 번째, y제곱 빼기 8y는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8이니까 그것의 절반 마이너스 4를 쓰면 되겠네요. 제곱을 하면 상수항이 16이니까 그거 빼줘야겠죠. 마이너스 16.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하는 25를 적어주면 정리가 되겠다. 그런데 마침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25니까 다 사라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을 했는데 는 0이 되어야 한대요. 그럼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된다고. x, y가 실수래. 실수가 되면 거기에다가 빼기 3 한 거도 여기 알맹이도 실수가 될 거고
y에다가 빼기 4한 것도 실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 되려면 그 알맹이 각각이 는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조금 전에 다뤘잖아. 그래서 알맹이인 x 빼기 3이 0이어야 하고 y 빼기 4가 0이어야 하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값은 x는 3이야, y는 4야. 이렇게 해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서 아까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ab가 실수일 때 만약 이게 는 0을 만족하면 ab 각각은 모두 0이어야 해. 이걸 활용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다시 돌아올게요. 자, 두 번째 방법. 이번에는 실수라는 조건을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을 우리가 주목하는 문자를 하나 잡을게요. x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나머지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25는 제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 근 x, y를 찾을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먼저는 지금 x에 대해서 정리했으니까 미지수를 x라고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x 1차,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건데 그 해가 x 값이 문제에서 실수가 되어야 한대요. 즉, 실근을 가져야 해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실근 조건이 2차 방정식의 실근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중근을 가질 때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0과 같다라고 접근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판별식으로 가보자. 1차의 개수가 6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럼 절반의 제곱, 그럼 절반은 마이너스 3이니까 그것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서 A는 제곱의 개수, C는 상수항 전부. 그러면 A는 1이니까 생략하고 C를 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더하기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판별식이 되겠다. 그래서 정리 9 빼기 y 제곱 더하기 8y 빼기 25 이게 판별식인데 한 번 더 정리 마이너스 y 제곱 더하기 8y 빼기 16 이렇게 판별식이 정리가 됐는데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크다. 중근 0과 같다. 즉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돼야겠죠. 이게 실수 조건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플러스 16은 0 이하다. 자, 그런데 좌변이 y 절반 빼기 4의 제곱으로 정확히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이제 이 식만 해석하면 되는데 y 빼기 4의 제곱은 y가 실수니까 그것을 4를 빼도 실수고 그걸 제곱할 거니까 항상 0보다 큰 녀석이에요. 크거나 같은 녀석이야. 그런데 어떤 걸 풀래? 0 이하인 걸 만족하는 걸 풀래. 그러면 얘는 y에 뭘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0 이상인 값이 나올 텐데 실제로 0 이하인 부분을 구하래. 그럼 뭐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겹치는 는 0이 될 때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음수는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y 빼기 4가 는 0을 만족하는 것만 존재하더라. 따라서 y는 4야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열심히 왔어. y라는 값을 4를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 x 아직 안 구했으니까 x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어디로 가요? 처음에 주어진 식으로 돌아가야겠지, 그치? 그래서 y는 4를 찾았으니까 자, y에 4를 넣으면 이 식이 이제 0일 거니까 이 식도 0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도 0이 될 거란 말이야. 맞니? 그래서 y 좀 헷갈리나? 그냥 집어넣을게요. 처음 식에. 맨 처음 주어진 식에 이 녀석에다가 y는 4를 집어넣자. 그러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4, 4, 16, 8, 4, 32 더하기 25는 0을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x제곱 빼기 6x 마이너스 16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또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는 0을 만족하는 x는 3, 하나, 뿅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x는 4, y는 4 해를 찾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들이 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 세 번째. 이것 또한 이제 응용 부분이라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정수 조건이 있으면 그 정수의 곱으로 나타내보자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거 바로 갈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 근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도 뭐 하자 그랬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 써놓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거 먼저 쓰자라고 했어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써볼까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마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n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상수항 전부 n 플러스 3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두 근이 정수다라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근이 정수야. 즉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에 쓰인 알파 베타가 다 정수니까 얘네 둘도 결국은 정수가 되겠죠. 정수인 근이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정수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당장은 불필요한 m이라는 걸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m 어떻게 없애요? 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빼든 밑에서 위로 빼든 한번 빼봅시다. 밑에서 위로 빼볼게요. 그럼 좌변은 알파 곱하기 베타에서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우변에서 밑에서 위로 빼면 m은 없어질 거고 3 빼기 2, 1 이렇게 되겠다. 괜찮니? 그러면 좌변을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얘는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는 1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xy 더하기 x 더하기 y 이런 식이 있었지, 그지? 그것처럼 얘도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두식 알파를 묶어내면 베타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선생님 뒤에 식은 베타 빼기 1이 없는데요? 내가 만들면 되지. 괜찮니? 그러면 베타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낸다고 생각하고 공통인수인 베타 빼기를 묶어내기 위해서 내가 베타 빼기를 일부러 써줘 볼게요. 그럼 좌변에 뭘 쓰게 된 거냐면 이거 전개를 했을 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 여기서 마이너스 베타는 원래 있었고 더하기 1이 없던 걸 써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보정해주면 되죠. 빼기 1로. 괜찮니? 그러면 좌변이 똑같아졌고 우변이 1이야.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베타 빼기 1이 공통인수니까 묶어내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빨간색으로 보정해준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기면 이항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수 조건이 있을 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가 정수니까 그것에 빼기를 한 것도 또한 정수가 되겠지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풀이랑 비슷하게 흘러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플러스 1, 플러스 2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이거 뒤집은 거 먼저 할까요? 그리고 똑같으니까 2, 1, 마 1, 마 2, 마 2, 마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각각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그때의 m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m 값은 다시 돌아와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m 플러스 2야 여기 식에다가 방금 구한 알파 베타를 집어넣으면 m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정수다라는 조건을 확인을 해주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지금 한번 응용해서 2차 방정식과 두 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식을 세운 다음에 정수 조건은 인수분해해서 정수의 곱으로 나타내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m 구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넘어가 봅시다. 힘들어? 졸려? 아니야? alright. 학교가 피곤해?
어, 어, 어. 야, 일정이 빡빡했다는 얘기죠? 아, 알았어요. 졸림 얘기해.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마플 특강 2팀 5번째 유형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보기에서 풀었던 공통근 얘기입니다. 두 2차 방정식이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 공통근과 m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각 인수분해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추천했는데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선택권이 없어요. 공통근 x가 알파야 어떤 값이야 라고 두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두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만족한다라고 접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m은 0을 만족하고요. 두 번째 식 또 대입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3m 더하기 3은 0 이거도 만족한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서 상수항을 맞춰서 해결을 해도 되고 지금 알파 제곱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빼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빼보도록 하자. 숑 빼면 알파 제곱은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m이랑 알파 있는 거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빼면 3알파 더하기 m에다가 빼기 3알파 할 거니까 3m 할 거니까 빼기 2m 빼기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맞니? 네. 괜찮나요? 뭐 잘못 썼나? 3m 아유 3m이 아니지. 두 번째 식을 잘못 썼죠? 이것도 잘못되겠네. 알파를 집어넣은 거니까 m 알파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위의 식에서 아래 식으로 빼볼게요. 그러면 알파 있는 곳은 위에서 아래로 뺐으니까 3 빼기 m으로 알파가 묶일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위에서 아래로 뺐으니까 m 빼기 3 우변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공통인수가 앞에 있는 3 빼기 m만 순서 바꾸면 만족하겠네, 그치? 공통인수로.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낸다라고 하면 m 빼기 3의 알파가 될 거고 다시 m 빼기 3 이걸 한 덩어리로 보자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m 빼기 3이 공통인수니까 묶어냈을 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순서 바꿔서 1 빼기 알파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곱한 게 0이니까 첫 번째 m이라는 값이 3이다. 또는 두 번째 알파라는 값이 1이다. 그런데 알파는 우리가 처음에 공통근이다라고 두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m은 3이다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그럼 m은 3이다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m이 3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m에다가 3 넣으면 는 0 이런 식이 될 거고 두 번째 식은 x제곱 더하기 m에다가 3 넣으면 3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두 식이 지금 어때요? 완전히 동일하지. 맞나요? 그럼 두 식이 동일하면 근이 각각은 두 개씩 있을 텐데 똑같은 식이니까 근이 똑같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공통근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근 두 개가 전부 공통근이 되겠죠. 식이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 그럼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m은 3은 아니구나. 두 번째, 그러면 알파가 1이다로 가봅시다. 알파가 1이면 맞는지 보요. 알파가 1이면 첫 번째 식에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m 이 녀석이 0이니까 이때 m은 마이너스 4가 되겠어요. 그럼 식 돌려볼게요. m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 식은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식은 x제곱 빼기 4의 4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두 가지 2차 방정식이 되겠어요. 인수분해가 되겠죠. 첫 번째 식은 한 단계 생략할게. 4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니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니까 여기서 그는 x가 마이너스 4 또는 x는 1이야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은 3 곱하기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줄 거니까 x-1, x-3으로 인수분해돼서 는 0을 만족하는 그때의 해는 1이거나 3이야 이렇게 되겠죠. 오, 그러면 알파 공통근이 1이다 라고 했던 게 이 녀석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근을 봤더니 서로 다른 근이니까 아, 공통근은 1 하나만 갖는구나 우리가 찾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공통근은 1이고 그때의 m 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아래쪽에 쌤이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승원이는 안 적어도 되겠어? 팔짱 다 끼고 보면 다 이해돼? 힘들어서? 아닌 건 아니야. 집중해. 효선이 접속 정보가 없었어요? 네. 응? 아니면 야자반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자반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늦으면. 계속 늦어? 6시쯤 끝나서? 야자반으로 오는 게 낫지 않을까? 계속 늦으면? 어, 늦을 때도 있고 늦지 않을 때도 있어서 늦게 되면 야자반으로 오세요. 그때마다 매번 줌수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 지금 오늘 출석을 많이 못해서 줌수업을 하는 거고. 시간은 좀 뭐야 괜찮은. 오고 아니면 늦을 것 같으면 많이 늦을 것 같으면 10시 30분 수업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쌤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늦게 되면. 그러면 오늘처럼 이거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야자반은 지금 임시로 계속 운영 중이라 야자반이 학생들이 안 오면 야자반을 열 필요가 없잖아. 그치? 수업 없는데 또 오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늦게 되면 얘기를 해주세요. 야자반 맨날 좋을 것 같아요. 맨날 그치 너무 늦은 시간이다 그치? 꿀밤 맞으면서 공부하면 되죠. 맞으면. 5분만 더 풀어보고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잘 안 돼요?
몇 번이 잘 안 돼요? 518에서 59요. 그렇긴 하겠지. 방향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518번은 하나의 공통근인데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공통근이 알파다라고 하고 식을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식은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B는 0. 적어만 볼까? 이러다 풀겠는걸?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B는 0. 두 번째 식은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A는 0. 알파 제곱이 똑같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빼보자. 그러면 알파가 들어있는 식부터 보면 A 알파 빼기 B 알파를 할 거니까 A 빼기 B 알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뺄 거니까 B 빼기 A예요. 그래서 공통인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A 빼기 B가 되겠죠. 는 0. 그래서 공통인수가 A 빼기 B니까 묶어내면 알파 빼기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알파랑 m에 대한 인수분해 된 형태처럼 얘도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는 a 빼기 b가 0인 경우, 즉 a와 b가 같은 경우. 맞지? 그런데 a와 b가 같으면 처음에 주어진 두 식은 x의 계수 a, b가 같고 상수항 a, b가 같으니까 똑같은 2차 방정식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공통근이 결국은 두 개가 되는 거죠. 똑같은 식 두 개니까. 이런 경우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는 상황이야. 이런 경우 아니라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인수분해된 형태에서 알파 빼기 1, 요 녀석이 0이 되는 경우니까 알파가 1일 때를 찾아보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알파가 1이면 1 둘 다 집어넣었을 때 식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 B가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구하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B니까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근 알파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보세요.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 이제 뭐예요? 넣어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 넣으면 식만 적고 방향 잡고 넘어갈게요. 알파 제곱 빼기 m 알파 더하기 6은 0이야 라는 식과 두 번째 알파 제곱 빼기 2m 더하기 1에 알파 더하기 3배의 m 더하기 3은 0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되겠습니다. 딱 느낌이 오죠. 어떤 알파 제곱을 없애야겠구나. 해서 또 인수분해해서 알파 값, m 값을 찾아서 그때 공통근이 얼마일 때 조건에 따라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 잡아볼게요. 그리고 안 풀리는 부분은 따로 질문하기.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형이에요. 인수분해에서 거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여기 6번째는 인수분해하는 방법만 살펴보고 넘기겠습니다. x, y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는 x, y가 정수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꼭 체크하세요. 정수 x, y. 그러면 인수분해 해보자 라고 했죠. 공통인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두 항을 보니까 x가 공통인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x를 묶어내 봅시다. 그러면 y 빼기 3이 이렇게 묶일 거고요. 그럼 이제 목표가 x를 공통인수로 찾거나 y 빼기 3이라고 묶인 녀석을 찾으면 되는데 뒤에 봤더니 y 빼기 3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마이너스 3y가 보이죠. y 빼기 3을 내가 이제 일부러 만들어주는 겁니다.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묶어낸다라고 했을 때 y 빼기 3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9인데 없던 플러스 9니까 빼주고 원래 있어야 하는 플러스 4를 해줘야 식이 변함이 없겠죠. 이제 내가 임의로 공통인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쓸게요. y 빼기 3이 공통인수니까 묶어냈다라고 했을 때 x 빼기 3이 묶일 거고요. 그럼 y 빼기 3. 그리고 상수항을 정리를 해봤더니 좌변에서는 마이너스 5인데 우변으로 이항하면 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수 조건을 적용하자. 왜? xy가 정수니까 이 녀석도 정수고 이 녀석도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5를 만족하는 거는 아까랑 비슷하네요. 네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뭡니까? 1, 5, 5, 1, 마일, 마오, 마오, 마일.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또 찾아주면 되겠죠. 방향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수 조건이 있을 때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해를 찾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응용 부분이니까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인수분해 파트 먼저 앞에 가서 그걸 조금 더 다듬고 오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240 굉장히 많네요, 그죠? 249페이지 터프 문제까지는 숙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풀이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수요일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알겠죠? 수요일 몇 시? 수요일은 지금 야자반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7시로 할게요. 알겠죠? 원래 정규 시간 7시니까. 어디 뭐 여행 일정 있습니까? 없어요? 저 어. 꿈나라에 꿈나라? 7시에? 네. 안 돼, 안 돼. 낮에 자, 낮에. 낮잠 자, 낮잠 자. 낮이야, 그때가? 네. 7시. 그때 일어나서 7시에 잠깐 깨서 오세요. 자, 25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그 앞장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부등식을 다룰 겁니다. 부등식. 우리가 지금까지 방정식 다뤘는데,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하면 부등식이죠, 그죠? 네, 그래서 비슷해요. 첫 번째는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1차를 한번 다뤄볼 거고요. 1차 다루니까 나중에 뭘 다루겠어요? 2차 다루겠죠, 그죠? 거기 있네. 2차 다루겠죠? 그러면 이제 3차, 4차는 다루진 않아요. 여기서는. 요거는 과목이 이제 2학년 과목, 3학년 과목으로 가면 다룰 거고 지금은 다루진 않고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을 다루니까 거기서 우리 또 방정식 다룰 때 연립 방정식 풀었잖아요. 묶어준다라는 개념. 여기서도 연립 부등식 풀 거예요. 묶어준다. 그럼 연립 2차도 풀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등식 풀고 연립 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방정식 풀이랑 흐름이 비슷하죠, 그죠? 네, 그래서 부등식은 뭐에 주의를 해서 풀어야 되는지 그걸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 1차 부등식은 언제 배웁니까? 혹시 기억하는 사람?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그죠? 사실은 초등학교 때도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개념은 배우죠. 부등호는 배우잖아, 그치? 부등식의 성질은 이제 중학교 때 배우긴 하지만, 네, 크다, 작다, 그거 비교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되는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등식이라는 거는요, 부등호를 사용하기만 하면 부등식입니다. 괜찮죠? 뭐든 이게 참이 되는 부등식이든 거짓이 되는 부등식이든 부등호를 사용하면 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중학교 때 내용이니까 하나만 딱 주의하자. 별표 칠게요. 네 번째 내용입니다. 이 녀석. 다른 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뺀다 하여도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부등호 양변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눈다?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이 녀석,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처음에는 A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하면 곱하거나 나눴을 때 그게 음수라고 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바꾼다. 언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사실 이건 중학교 버전이라서 그죠? 들어본 적 있죠? 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거 하나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것도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그 XY 좌표 평면에서 사분면에 대한 부호 판단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볼게요. A와 B가 부호가 같으면 즉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이면
곱했을 때. 그러면 곱하기 하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죠. 그죠? 성원아 맞니?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그죠? 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부호가 서로 같으면 곱했을 때는 항상 플러스야. 맞죠? 그럼 나눴을 때는 어떻게 되니? 나누기는 잘 보세요. B분의 A는 A 나누기 B라고도 쓸 수 있고 얘는 뒤에 것 역수로 곱한다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 또한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로 접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역수를 취한다고 해서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양수 역수 취하면 양수고 음수 역수 취하면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호가 같으면 곱했을 때 양수, 나눴을 때도 우리가 역수의 곱으로 생각하면 곱하기 내용이니까 역시 양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호가 같으면 곱이 양수다. 부호가 다르면 곱이 음수다. 이렇게 되겠죠.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 꼭 알아두세요. 자, 아래쪽에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 1, 2,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크기 비교할 때 많이 쓰는 내용인데요. 1번 A에서 B를 빼서 그 결과가 양수다.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걸로 구분했을 때 앞의 A에서 뒤에 B를 뺐는데 그 결과가 양수라고 하면 앞에 게 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부등식 풀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항이라는 걸 하잖아.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B를 부등호의 우변으로 이항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플러스 B로 넘어갈 거니까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빠르겠죠. 두 번째, A에서 B를 뺐는데 는 0이래. 이건 정확히 같다라는 의미로 역시나 좌변의 마이너스 B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A는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D를 뺐더니 마지막 세 번째, 음수더라. 그러면 뒤에 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두 숫자를 비교할 때 누가 큰지를 비교하고 싶으면 한 숫자에서 다른 숫자를 빼서 그 결과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거만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이해만 하고 넘어갈게요. A가 B보다 크대요. 둘 다 양수인지 둘 다 음수인지 하나가 양수인지 몰라. 그런데 그때 전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서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역수를 취해 볼 건데 이게 조금 헷갈리니까 A가 B보다 크면서 양수인 애들을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등호 판단할 때. 괜찮니? 양수이면서 A가 큰 거 A가 2고 B가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둘 다 양수이면서 A가 B보다 큰 상황이잖아. 그치? 역수 취해 볼게. A분의 1은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겠고 B분의 1은 얼마예요? 1이 되겠죠. 누가 더 커졌어요? B분의 1이 더 커졌죠. 그치? 하나 맞니? 그럼 봐봐. 처음에는 A가 B보다 큰 녀석을 잡았는데 역수를 취했더니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에 맞는 특정한 숫자를 가져다 놓고 비교를 해보란 얘기야. 부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구나. 언제? 부호가 같을 때. 또 부호가 같은 경우가 이뿐만이 아니죠. 둘 다 음수일 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역시나 A가 B보다는 커야 되니까 음수이면서 크는 경우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2인 경우는 A가 더 큰 경우죠.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더 크잖아요. 수직선상에서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역수 한번 해봅시다. A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고 B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누가 커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일 때 또한 부등호 방향이 처음과 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A가 B보다 클 때 이번에는 부호가 서로 다르면
부호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니?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다라는 게 이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부호가 서로 다르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봐봐. A가 B보다 커야 되거든. 부호가 달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지. 근데 A가 B보다 커야 돼. A의 부호는 A는 B보다 커야 되는데 부호가 달라.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기는 뭐가 정해지는 거야? A가 양수고 B가 음수자라는 게 정해지는 거죠. 그럼 이거 역수 취해봐. A분의 1은 양수겠죠. 부호가 양수니까. B분의 1은 B가 음수니까 얘는 음수겠죠. 그럼 누가 커요? 항상 양수는 음수보다 크잖아, 그지? 따라서 결론이 양수인 A분의 1이 음수인 B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어요. 알겠죠? 이거를 막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이럴 때는 이거 써야 돼, 이럴 때는 저거 써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헷갈리면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결론을 도출해 보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에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한 증명이 쭉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만 발췌해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미만 해석하면 되니까. 크기 관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A는 B보다 크고 C는 D보다 크대요. 그랬을 때 결론이 A와 C를 더한 것. A, C가 누구냐면 큰 애들끼리 더한 거야. 맞지? 큰 애들끼리 더한 거는 작은 애들끼리 더한 거랑 당연히 큰 애들끼리 더한 게 크겠죠. 이렇게 바로 해석하고 넘어가자고요. 굳이 아래쪽처럼 증명하고 이러고 있지 말고 의미로 파악하자. 괜찮지? 큰 애들끼리 더한 게 작은 애들끼리 더한 것보다는 크겠지.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은 형태인데 빼봤어요. 누구 빼봤냐면 좌변 봐봐. 제일 큰 녀석에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큰 녀석이지, 그지? 큰 녀석에서 C, D를 비교했을 때 작은 녀석을 뺐어요. 그래서 큰 데서 작은 걸 뺀 거야. 큰 데서 작은 걸 뺐어요. 괜찮지? 우변 볼게요. 우변은 A보다 작은 녀석에서 D보다 큰 녀석을 뺐어요. 그럼 그 간격을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맞나요? 간격은 그럼 누가 더 넓어지는 거야? 좌변이 더 넓어지는 거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더라. 아래쪽에 증명 과정을 뭐 쭉 해석하면 제일 좋지만 그 간격으로 따졌을 때 제일 큰 녀석에서 제일 작은 녀석을 뺐을 때가 간격이 제일 크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A와 B 둘 다 양수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고요. 둘 다 양수고 A는 B보다 크대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CD도 마찬가지네. 그럼 여기도 해석하기는 A와 C를 곱했습니다. 0보다 큰 두 개를 곱했어요. 그런데 A, C가 둘 다 BD보다 큰 녀석들이야. 큰 것끼리 곱한 거예요. 누구? 양수인 애들. 양수인 애들 중에 큰 것끼리 곱했어. 그러면 당연히 작은 것끼리 곱한 것보다는 크겠죠. 양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의미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이거를 적용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가볼게요. 전부 양수고 이런 크기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빼기 했던 것처럼 이제 비율을 따져볼 거예요. 제일 큰 녀석과 크기에서 제일 큰 녀석과 그 비율, 제일 작은 녀석의 비율을 구했어. 이건 아까 차이 뺐을 때 그 간격이라고 했지, 그지? 얘는 이제 비율의 크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제일 큰 녀석을 분자에 올려놓고 여기 분자에 올려놓고 제일 작은 녀석을 분모에 내려놨어요. 그 비율을 따지는데 결국은 작은 것끼리 작은 것 분자에 올려놓고 CD 비교했을 때 큰 거를 분모에 내려놓은 것 그 비율보다는 크겠죠. 아까 간격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왼쪽으로 돌아가겠다. 이거 나중에 숫자 나올 때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와 B가 둘 다 0보다 큰데 이거는 열표. 양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 중3 때 나오는데요. 제곱근 배울 때 크기 비교할 때 나오는데 둘 다 양수면 제곱해서도 크기가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더라입니다. 이거는 증명 과정도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증명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둘 다 0보다 큰데 A가 B보다 크면 당연히 양수 더하기 양수는 0보다 크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개를 더했더니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A가 B보다 크다라고 전제 조건을 줬으니까 빼도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작으니까 빼도 양수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제곱에서 A제곱, B제곱을 비교해 볼 텐데 지금 밑줄 친 두 개 모두 0보다 크니까 좌변에 있는 A 더하기 B와 A-B를 곱하면 양수 두 개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럼 0보다 둘 다 크니까 결국은 곱한 것 또한 우변에 있는 0 곱하기 0보다는 크겠죠. 큰 것끼리 곱하면 작은 것끼리 곱한 것보다 크다. 아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치? 양수일 때. 그래서 좌변을 정리해봤더니 합차 전개,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돼서 0보다 크다가 되니까 마이너스 b제곱을 이항하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이 증명 과정은 사실 참고만 하시고 중요한 건 둘 다 양수일 때 이게 적용된다라는 거, 이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음수가 되면 이게 관계가 깨진다고.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큰 것 중에 B가 음수로 돌아가는 걸 볼게요. 만약에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A가 B보다 크죠. 맞죠? 그런데 지금 B가 음수인 상황이야. 제곱해 보겠습니다. A제곱은 1이고 B제곱은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누가 커져요? 반대로 바뀌어버리지, 그치?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뒤에 있는 B가 음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처음에 주어진 두 숫자가 양수일 때만 되더라. 이거를 주의하시라고요. 무슨 알겠지? 양수일 때만 제곱해서 비교할 수 있다. 이거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보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아래쪽 쭉쭉 있는데 보기 1번이 사실 부등식 해결하는 가장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A가 B보다 크고요. B는 C보다 크대요. 그럼 연결이 쭉쭉 되죠. A는 B보다 큰데 B는 C보다 크대. 결론은 A가 C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되겠고 이거를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숫자로 따져보면요. A가 3이야. B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B, C가 B보다 작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되면 이 두 개를 비교하라니까 당연히 이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A가 C보다 큰 경우는 성립하죠. 그죠? 기억은 맞구나. 바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숫자를 집어넣어봐도 되겠고요. 자, 두 번째. A가 B보다 크면 자, C 빼기 A가 C 빼기 B보다 크니? 요거는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일 먼저 볼 거는 시작이 우리가 A, B로 시작을 했으니까 걔네들이 어딘지를 볼게요. 여기 있어요. 근데 걔네들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요. 여기까지 해결해 보자고. 그럼 전제 조건이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건데 부등식에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간다고 했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C를 봤더니 C 녀석은 부등호 양변에 그대로 그냥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한다라고 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될 거니까 더하기 C,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니은은 왼쪽으로 그대로 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식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디귿. A는 B보다 크고 C는 D보다 작대요. 그럼 이거 순서를 잠깐 바꿔주면 D가 C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럼 아까 큰 것끼리 하고 작은 것끼리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냥 좌변 볼게요. A 빼기 C. A, C가 누구냐면 A, B에서 큰 녀석이랑 C, D에서 작은 녀석이에요. 그걸 뺐대. 그건 뭐야? A와 C의 간격이죠. 아니, 좌변이 A와 C의 간격이야. 그 다음에 우변의 B 빼기 D는요. B는 A와 B 비교해서 작은 녀석. D는 C와 D를 비교해서 큰 녀석.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데서 큰 걸 빼는 그 간격보다는 항상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리을 볼게요. 둘 다 양수고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은 B제곱보다 크다. 어때요? 맞는 얘기죠? 조금 전에 다뤘던 그 내용이잖아.
둘 다 양수일 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둘 다 양수일 때 크기 관계는 제곱했을 때랑 똑같다.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은 둘 다 양수이면서 A가 크고 CD도 둘 다 양수이면서 C가 클 때 큰 것끼리 곱한 것, 작은 것끼리 곱한 것. 그러면 큰 것끼리 곱한 게 크다. 이거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해되니? 이거를 일일이 식으로 정리해서 증명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큰 것끼리 작은 것끼리. 괜찮아요? 자, 아래쪽 보기 2번 한번 볼게요. 보기 2번이 사실상 부등식 다룰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항상 옳은 걸 골라보세요 했는데 C는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A가 B보다 클 때 첫 번째 뭐를 할 거냐면 A, B 양변에 같은 C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할 때 주의하라는 건 뭐였어요? 음수를 곱할 때지, 그지? 근데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니, 없니, 지금? 있니, 없니? 없죠? 승훈아, 맞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0만 아니라 그랬지. 그럼 양변에 C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니? 돼요? 될 때는 언제야? 플러스일 때.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려면 C가 양수여야 해요. 그런데 C가 음수이면 이거 만족 못하죠. 그럼 이거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니 없니? 없다란 얘기야. 그래서 1번 안 되겠다. 그래서 항상 부등식을 다룰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두 번째 볼게요. A와 B, A가 더 큰데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건데? 근데 주의할 게 있었죠. 뭡니까?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만족한다 그랬어. 언제? 둘 다 양수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A가 B보다 크면 제곱해도 크다야. 그럼 이거는 항상 옳다라고 할 수 없죠. 예를 들면 어떤 거? 아까 있던 거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럼 A가 B보다 큰 건 맞는데 제곱하면 A제곱은 1이고 B제곱은 4라서 그거 방향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맞죠?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성립하려면 그게 더 중요하죠. 성립하려면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은 항상 옳지 않다. 3번 볼게요. A가 B보다 크면 이번에는 식의 특징을 보니까 똑같은 C 값으로 나눴어요. 자, 주의하라 그랬죠.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야 돼. 그럼 얘도 어떨 때가? C가 음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옳다고 할 수 없다. 맞지? 오케이.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양변에 같은 숫자 C를 뺀 상황이죠. 그러면 더하거나 빼는 상황은 괜찮아요. 음수든 양수든 괜찮다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5번 봅시다. A가 B보다 크면 A제곱, B제곱에 CC 곱한 게 크다. 자, 이건 문제가 많죠, 그죠? 맞나요?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첫 번째, A, B가 둘 다 양수인지도 몰라. 그럼 여기서 뭐가 만족되지 않냐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큰지 이게 만족이 항상 될 수는 없어.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만약에 이게 만족한다 하더라도 곱하기 C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A제곱 곱하기 C, B제곱 곱하기 C 했는데 얘 결과가 또 이렇대. 이거 맞니? 이거는 언제만 맞아요? 곱해주는 C가 양수일 때만 맞아. 그런데 C가 음수라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항상 옳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호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식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에 어떤 처리를 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보자 합니다. 자, 보기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 3번은 이제 크기 관계를 비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아까 잠깐 정리했던 한 숫자에서 다른 숫자를 빼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1번 볼게요. 구조를 보니까 A는 무리수 루트 2랑 루트 3이 있고 B도 무리수 루트 2, 루트 3 있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리수끼리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빼보는 겁니다. 첫 번째 A에서 B로 한번 빼보자. 그러면 앞에서 D로 뺄 거니까 루트 2 빼기 3 루트 2는 마이너스 2 루트 2. 그 다음에 2 루트 3 빼기 루트 3이니까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순서를 살짝 바꿔보면 루트 3 빼기 2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앞에 있는 루트 3이 큰지 뒤에 있는 2 루트 2가 큰지를 비교해서 앞에 게 크면 결과가 양수인 거고 똑같으면 결과가 0인 거고 뒤에 게 크면 음수인 거죠. 그죠? 그럼 루트 3과 2 루트 2를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제곱근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2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려면 제곱해서 들어가면 2, 2, 4, 2, 8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루트 3이 크니 루트 8이 크니? 루트 8이 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결과가 음수가 되겠다. 뒤에 게 크니까. 따라서 결론을 내면 처음에 시작이 A 빼기 B였는데 그 결과가 음수야. 즉 A 빼기 B가 음수니까 B가 더 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게 두 숫자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 크기 관계를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빼보는 거예요. 그래서 빼본다라고 접근한 거는 얘네 무리수 구성이 루트 2, 루트 3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A가 루트 3 더하기 루트 5고 B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야. 무리수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똑같은 애가 없어. 그치? 그럼 빼본다 하더라도 크기 관계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네들이 루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루트보다는 제곱해서 루트를 벗겨서 비교를 하는 게 조금 더 쉽겠죠. 그때 제곱을 하려고 봤더니 전제 조건이 항상 필요합니다. 뭐? 양수일 때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고. 둘 다 양수일 때. 그러면 A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5니까 양수근 확인됐어요. B도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니까 양수근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양수를 제곱해서 비교한 거니까 원래 알맹이도 이런 크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전제 조건이 둘 다 양수일 때를 확인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제곱 한번 해보자. A 제곱 한번 해볼게요. A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5 그걸 제곱하래요. 앞에 거 제곱하면 3, 뒤에 거 제곱하면 5, 더하면 8, 더하기 곱한 것의 2배 2 루트 3, 5, 15 이렇게 되겠고요. B 제곱해 보겠습니다. B를 제곱해 보면 B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6 그것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2, 뒤에 거 제곱 6, 더하면 8, 더하기 2배에 곱하기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제곱, B제곱에 공통으로 있는 8, 8 제외하면 2 루트 15, 2 루트 12 루트 15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론은 그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구나. 그러면 AB가 양수였으니까 그 알맹이도 크기 관계가 똑같겠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요. 해서 제곱해서 비교하려면 꼭 각각 양수인지를 먼저 확인하자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고1 2학기에 절대부등식에서도 다루는 내용이라서 또 나오니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최소한 이렇게 크기 비교는 해본다. 방법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1차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네,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254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겠고 아까 베이직, 노멀, 터프까지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터프는 좀 어려우니까 그 앞부분까지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해서 오세요. 다음 시간에 1차 부등식은 금요일 정도에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